아니면 진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 붓을 담글게요. 잠시만.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야. 이번에는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인터뷰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좀 간단히 앞에 거는 40분짜리고 이번에는 하면 막 6분에서 8분 사이 정도.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한류와 고리들 화가의 작품 변화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 거까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9월 3일 날부터 키아프 프리즈 서울 2025가 개최가 되었고 가장 최근에 또 김혜경 여사가 거기를 방문하는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재명 국민주권 이후로 해서 그때 문화부 장관을 채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문화 콘텐츠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핵심 화두로 이제 꼽았잖아요.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 K-pop 데모넌터스의 세계적인 환호와 열기에 대해서 화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때가 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을 했을 때도 뭐 슬슬 때가 되었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어떤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은 제 나름 공부한 바 믿음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고 또 근원적으로 이 지구 전체의 문명을 좀 개인적으로 이 문명을 시작한 민족이 한민족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 뭐 만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민족의 문화가 과거에 제정의 일치 사회 때 그때는 모든 문화가 그 제사 문화 속에서 축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제사장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뭐 노예제도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사장 계급의 후손들이 가장 많은 민족이 한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K-팝이 잘 되는 것도 워낙에 거기가 일종의 재래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정일치 사회에서 춤추고 음주가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K-팝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강남스타일 때부터 이제 슬슬 때가 왔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BTS가 잘 나갈 때만 해도 그거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DNA가 발현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K-pop 데모넌터스는 좀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예상보다 훨씬 일찍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니미즘적 세계관이라든가 샤머니즘이라든가, 그러니까 현재 이 지구상의 4대 종교, 주요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의 문화, 이전의 원형적인 문화를 한민족이 참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나 한국적인 어떤 노래도 그렇고 노래 가락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국적인 복장, 너무나 현재 한국적인 한국이 간직하고 있는 그 문화 원형을 그냥 세계에 저렇게 적나라하게 알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살짝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요. 너무 빨리
그 제가 예상했던 때가 오긴 오는데 이렇게까지 녹을 정도 오나? 예, 그 정도로 K-pop 데몬 헌터스가 주는 전 세계 물론 세계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문화가 한국에 가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겠죠. 그걸 처음 본 사람들은. 근데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게 빨리 오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뭐 이 다음 질문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1월도에 대한 질문은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K-pop 데몬 헌터스가 지금 현재 미국의 예를 들자면은 보수 기독교 집단이 운영하는 브로스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있는데 굉장히 백인 보수 집단이 운영하는 어떤 음악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 K-pop 데몬 헌터스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마귀 이야기예요. 지금 K-pop 데몬 헌터스는. 그런데 그게 K-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K-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원형적인 어떤 과거의 샤머니즘과 이런 것들을 기원한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한편으로 한국 고유 문화가 아니면서 외국 가사로 즐비한 한국 가사는 아주 정말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적인 특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혹평? 이것이 도대체 한국거 진짜 한국이냐 이게 외국 거냐 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동시에 대중들의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리드 화가님의 그림은 그러면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어떻게 동서양의 조화를 갖추는지 그리고 고리드 화가님의 개인의 특성을 어떻게 잘 살리는지 혹은 그렇게 하고 계신지 이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K-pop 데몬 헌터스의 그 음악적인 성격부터 시작해보자면 최초의 오프닝은 단조인 우리 국악 스타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냥 팝 음악이죠. 팝 음악이고 아이돌 음악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광고할 때 티저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티저 영상이 뭐냐면 그게 감질나게 하다라는 뜻도 있을 거고 약간 티징하다. 티징이 뭐냐면 약간 괴롭히다. 긁는 거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아플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게 아마 티징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이 정도 구성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티저 영상처럼 한국말이 조금 들어가서 부담 없이 한국말 공부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80%가 한국말이고 영어가 20%다 그러면요 포기해요 그 노래. 그렇죠. 포기하는데 영어가 80%고 한국말이 조금 들어가니까 포기 안 해요. 다 외우다가 이거 뭐지? 야 이거 한국말로 뭐야? 이렇게 영원히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뭐 그 부분. 네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촉발시킨다는 그게 이제 티저 영상의 핵심이거든요. 매기관 감독이 이제 그렇게 했다고 봐요. 예전에 기생충에서도 독도 어떤 대사를 울릉도 동남쪽 나나나나나 이거를 이제 사기칠 때 너는 있잖아 어디 무슨 대학을 나왔고 이제 서로 사실 학위가 없는데 나는 미술을 가르쳐야 되고 얘는 뭐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이제 그 남매끼리 속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뭐 누구 후배 뭐 어쩌고 그거를 나나나 울릉도 동남쪽 그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음악을 깔면서 그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봉준호 감독이 고도의 티징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 멜로디는 뭐야? 라고 궁금해했을 때 그거 한국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
그렇게 하면서 왜 독도가 자기 땅이면 자기 땅인데 왜 그걸 노래로 해? 하다 보면은 일본하고 그 독도 문제가 점점점 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봉준호 감독의 계산이었었다는 그런 평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매기강 감독도 그 한국어의 호기심을 촉발시키는 아주 적당한 정도의 걸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는 이미지 측면에 있어서 K-pop 데모넌터스의 노래 음악 말고 그 배경 이미지라던가 뭐 남산타워를 그대로 한다거나 그 서울 성곽을 그대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부분, 그 한옥마을 지금 거의 실사화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걸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관광객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굉장히 노골적이다. 그건 음악은 그렇게 가면서 그 두 가지 전략을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미지가 특히 1월 오봉도가 이렇게 루미가 노래할 때 배경으로 나오는 그대로 1월 오봉도를 약간 더 세련되게 그리긴 했던데,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그거는 오히려 한국적인 것을 80~90%를 집어넣고 서양적인 효과만 살짝 집어넣는, 정반대로 노래하고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빨리 다가가게 해준다. 훨씬 한국 문화를 그냥 마치 강제로 주입시키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해와 달을 그리고 제 그림을 보면 북두칠성도 들어가고 약간 동양 신화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현재 제 그림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질문 후반부에 이제 동양적인 면, 한국 전통적인 면과 현재 유행하고 있는 서양적인 측면에 뭐 몇 대 몇의 비빔밥을 해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한 홍보가 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제 그림도 서양화적인 측면과 동양화적인 측면이 뭐 어떤 거는 3대7로 어떤 거는 동양적인 면이 많고 어떤 건 서양적인 면이 많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홍채에다가 태양을 그랬을 때는 그거는 마치 서양화의 그 인상주의의 후기 추상표현주의라고 하는데, 잭슨 폴록의 마치 뿌리기 같은 것도 연상이 되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나다가 지금 움베르트 그림으로 오면서 이거는 완전히 동양화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2대8이냐 8대2냐 3대7이냐 10대3이냐의 문제인데, 어쨌건 저로서는 지금 K-pop 데모넌터스가 시각적으로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굉장히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제 그림 앞에 카페트를 깔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레드 카페. 그러니까 제 그림이 이제 세계에 나가야 되는데, 등장을 해야 되는데 K-pop 데모넌터스가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운명인가? 이거 이렇게 때가 온 건가? 이 그림이 이제 난 막 진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도록 만들고 또 전 세계 미술관에 이 움베르토 그림을 보내려고 하는데 K-pop 데모넌터스가 인기를 끌고 있고, 제가 영향받은 거 하나는 언젠가 저는 1월도를 그렸을 거예요. 언젠가요. 이 추세로 나간다면. 근데 그 캐데헌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더 빨리 그리게 됐다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빨리 1월도를 그리게 된 거죠. 근데 질문이 되게 종합적이어가지고 나도 지금 대답을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네네. 질문이 되게 길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품에 좀 집중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태양의 화가 고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카루스의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태양을 위주로 그리셨다가 가장 최근에 달을 기반으로 한 문멜트 시리즈로 이제 이동을 하셨고 처음에는 달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색감이나 크기를 중점적으로 그리시다가 어느 순간에 또 태양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태양을 추가하시기로 했던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솔직히 말씀드렸지만은 1월도라는 1월 오공도라는 것을 제가 모를 리가 없고 고구려 고궁 벽화 속에도 보키오와의 해와 달 그림이 이렇게 사신도와 함께 사신도 보니까 동청룡, 서백호, 북현무, 남주작해서 고구려 벽화의 그 주요 네 가지 신이죠. 동물로 상징되는 신인데 그 사신도와 함께 보키오와도 고구려 벽화가 있어요. 해와 달 그림. 해와 달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만약에 제가 그동안 왜 그럼 그걸 안 그렸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게 지나치게 한국적이고 중국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지나치게 한국적이고 주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꺼려지게 되는 거죠. 선뜻 1월을 그림에 한 번에 그린다는 게 그 뜻이 참 좋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무당집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K-pop 데몬 헌터스가 제가 그걸 앞당겨준 거죠. 1월을 이제 지금 그래도 되겠네라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주술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현대예술처럼 보이는 팝아트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 그 모양을 싹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조형물이 있었는데 얼핏 보면 약간 저승사자? 세종. 아 세종? 세종. 세종시야? 세종. 근데 세종시에 뭔가 얼핏 보면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뭔가 동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뉴스 내용만 봤어요. 정확히 좀 아세요? 춤사위. 춤사위에. 춤사위를 쓴 갓을 쓴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저승사자처럼 보여서.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은색깔로 돼 있는 그런 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떠올리는 게 저승사자로 떠올려서 이거를 철수를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우리는 전설의 영상에 갓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장 최근에 봤던 영상이 저승사자거든요. 평소에 그 사극에서는 그 누구나 다 이게 갓 쓰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각인되지는 않잖아요. 네. 저승사자가 엄청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공포스러울 때 가장 기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너무 각인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조형물을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캐대언에서 이제 매력적인 저승사자 춤을 추는 사자 보이스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그거 갖다 놔야 되냐 지금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이렇게 핫 아이템이 될 정도로 캐대언에 지금 주는 우리 문화를 뭐랄까 우리 문화를 굉장히 캐대언 지금 보니 저승사자 그 도형물을 보니까 비슷하네. 캐대언 저승사자 춤추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거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김대건 신부님 그 상도 저쪽 아마 유럽에 있는 김대건 신부님 상도 갓을 쓰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처럼 간다라는 이야기. 이게 코리안 가시구나 하면서 네. 맞아.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인식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특히 새마을운동 때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랑 손잡고 주도했던 사람이 유태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주술적인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때 장승이라든가 무당집이라든가 입구에 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길을 넓히면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건 주술이다 미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흑화됐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한국의 어두운 문화처럼 지금까지 특히 1월 5공도 이렇게 민화 같은 게 들어가면 이거는 약간 무당집에 가면 산신령 그림처럼 느껴지니까 약간 그 불교에 있는 태화 같은 분위기인데 그것이 이제 당집하고 그냥 이미지가 유사해가지고 이 민화도 그 무당집 배경 그림하고 이미지가 유사해서 그 어둡게 느껴졌던 것들이 지금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그림에서 동양미학과 서양미학의 중첩, 동양미학과 서양미학의 아름다운 어떤 조합 같은 것들을 추구하려면 당연히 제 그림에는 해와 달이 1월도가 등장을 해야만 해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캐대형이 없었더라면 아마 1년 후에 등장했을 수 있어요. 1년 더 기다렸다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도 약간 뭔가 용기를 얻고 더 자신감을 얻고 이건 뭐 지금 얼마든지 1월도를 그려도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고리들 화가의 그림이 알려지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서 그래요. 매기강 감독 캐대언 덕분에 제가 1월도를 먼저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캐대언이 없었더라도 저는 언젠가 그리긴 했을 거예요. 얘가는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해를 그리고 달을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그런 선입견에서 조금 제가 그런 게 두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핫한 그림이 돼버렸어요. 1월에 같이 있는 게 비현실적이지만 멋있는 그림이 돼버린 거죠. 해와 달을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명 시리즈에서의 태양과는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 삼양은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그거는 약간 더 불교적이죠. 불교적이고 우리나라 1월 5공도는 이게 샤머니즘적이거든요. 약간 도교적인 거예요. 샤머니즘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도교적인 거하고 샤머니즘이 약간 섞여 있어요. 1월도 음양오행 사상인데 음양오행 사상을 이거 샤머니즘으로 봐야 되나 도교로 봐야 되나 도교도 아니고 또 샤머니즘도 아니에요. 음양오행 사상은 어쩌면 도교나 샤머니즘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음양 태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태극 8개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1월도는. 그러니까 정말 태고 쪽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1월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음양오행 사상이 언제 등장했느냐 몰라요. 아무도. 그거를 추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태극 8개를 언제 그렸느냐, 누가 시작했느냐. 정말 너무 오래전에 막 고대 암각화에도 태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거예요. 음양사상이. 그리고 우리 동양의 천지창조 사상이죠. 음양사상. 동양의 창세기 같은 거예요. 음양사상. 아무튼 기분 되게 좋아요. 1월도를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즐겁게 그릴 수 있어가지고 개대는 거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 있는 1월 5공도는 이제 왕의 권위나 우주의 질서를 상징한다고 들었는데요. 그와 달리 이번에 작품 주제는 뭐 움베르트 플러스 2월 초목도라는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점에서 네. 1월 초목도를 재해석하신다면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네. 이 그림을 감상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 우주의 탄생과 1월의 탄생이 과거의 권력자들이 괜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해와 달을
좀 사적으로 써먹었다 권력자들이 그런 시대가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 역성혁명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부작용도 생겼거든요. 왜냐면 해와 달이 저 왕이 맨날 해와 달이 자기라고 했고 뭔가 일치화 시켰는데 갑자기 일식이 생기고 이러면은 야 왕 바꿀 때가 됐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부작용으로. 그러면 그 왕은 사실 일찍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왕 옆에는 그 역관이 있었죠. 역관. 언제 일식이 일어나니까 미리미리 그 예방 주사를 놔가지고 국민들한테 아무런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 옆에 있었죠. 근데 이 우주와 이 우주의 출발과 1월의 탄생이라는 것이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지 어떻게 권력자를 위한 것이겠어요? 왕과를 위한 것이겠어요?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번 대선 때 하필 대통령 이름이 명자가 들어가가지고 끝에 명자 그래가지고 빛을 이 밝은 빛을 대통령이랑 이렇게 일치시키는 이제 그런 캠페인이 좀 있었어요. 아직도 약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임금이 1월이 임금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1월 오공도의 그 철학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저는 그 1월 오공도를 놓고서 주인공으로 잡초를 놓게 된 거죠. 근데 그 상징은 1월과 별들이 이 우주 탄생 자체가 모든 존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늘 말해왔던 홍익재물 사상, 선본홍제에서 홍익재물 사상, 생태계 전체를 사랑하는 어떤 하나님은 생태계 전체를 사랑하겠죠. 특별히 인간만 사랑한다고 보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신은 모두 다 공평하게 이렇게 자기 자식이라면 자기 자식이고 또는 자기 분신이라면 분신이고 자기 조각이라면 조각이지 이 우주가 신의 입장에서 바로 그런 사상을 제가 지금 현재 움베르토 그림하고 1월도에 지금 그리고 있고 이렇게 잡초들 사이로 해와 달이 뜬 그림을 만약에 이제 캐레헌을 봤던 서양인들이 본다면 좀 빨리 이해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스타가 저 앞에 있고 이제 캐레헌에서 이제 스타를 막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자기들 뒷모습 같거든요. 여기 있는 그 잡초의 모습. 저기 위에 스타가 있는 거. 그런데 제 그림은 해와 달과 별이 바로 그 잡초들을 위해서 싹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신과 이 우주 그리고 해와 달은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약간 생태주의, 홍익재물, 만물이 함께 조화롭게 이 지구에서 좀 평화롭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 움베르토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오공도와 움베르토 1월도의 차이는 1월 초목도와 1월 오공도의 차이. 1월 오공도는 왕을 그냥 이렇게 해와 달은 왕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고 1월 초목도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해와 달은. 주제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이 느낌 금방 알 거예요. 내가 설명 안 해도 해외 전시가 되면은 우리 안국은 금방 아는 거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충분히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